이번에는 순차회로 동작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FSM이 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순차회로 설계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차회로 동작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순차회로의 상태를 정의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순차회로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 저장 회로에 저장된 값에 따라서 순차회로의 상태를 정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데이터 저장 회로가 0을 저장하고 있으면 스테이트 0, 저장 회로가 2를 저장하고 있으면 스테이트 1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저장 회로가 저장하고 있는 값에 따라서 각각의 상태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저장 회로 값이 0이라고 해서 스테이트 0라고 항상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저장 회로의 값에 따라서 스테이트를 어사인하는 것은 그 시스템을 설계하는 사람의 몫이 되겠습니다. 순차 회로의 동작은 순차 회로에 대한 입력 그리고 출력, 상태 정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상태표와 상태 천유도를 사용해서 이러한 순차 회로의 입력, 출력, 상태 정보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상태표를 스테이트 테이블, 그다음에 상태 천유도를 스테이트 트랜지션 다이어그램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음은 플립플롭의 입력 방정식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입력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플립플롭의 입력 신호를 발생시키는 조합회로를 표현한 불 방정식을 입력 방정식이라고 얘기합니다. 플립플롭의 입력 방정식은 플립플롭의 다음 상태를 결정하는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사용하는 플립플롭의 유형에 따라서 입력 방정식이 결정되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 플립플롭의 입력 신호의 수에 따라서 입력 방정식의 수가 결정되고 입력 방정식의 형태가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D 플립플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입력 방정식이 하나이면 되지만은 SR 플립플롭인 경우에는 두 개의 입력 방정식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상태표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상태표는 순차 회로의 입력, 출력, 상태 정보를 기술한 표로 상태 정보에는 현재 상태, 그 다음에 다음 상태를 적게 되겠습니다. 출력과 다음 상태는 입력과 현재 상태로부터 결정되게 됩니다. 여기에 상태표가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 테이블에서 반을 나눠서 왼쪽에 있는 현재 상태, 그 다음에 인풋값, 이것은 실제로 이 상태표에서 인풋에 해당되게 되겠습니다. 현재 상태가 AB로 주어졌을 때 그때 인풋이 들어왔을 때 다음 상태가 어떻게 변하느냐, 즉 넥스트 상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출력이 되겠습니다. 즉 이 회로에서 지난번에 보여준 회로에서 컨비네이션 로직이 있고 컨비네이션 로직이 인풋이 들어오고 이 컨비네이션 로직에 의해서 아웃풋이 만들어진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컨비네이션 로직을 통해서 플립플롭의 즉 스토리지 엘리먼트의 넥스트 스테이트가 결정되고 현재 스테이트가 이와 같이 현재 상태가 이 컨비네이션 로직의 인풋으로 작용하여 아웃풋과 다음 상태를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테이블을 보면은 이 컨비네이션 로직의 인풋 값은 실제로 데이터 인풋 값과 현재 상태 값이 이 컨비네이션 로직의 인풋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여기에 표시한 것입니다. 현재 상태의 값과 이 현재 상태의 값과 인풋 값이 컨비네이션 로직의 인풋이 되고 이 컨비네이션 로직의 출력은 실제로 아웃풋 값과 실제로 외부로 출력되는 아웃풋 값과 다음 상태를 결정하는 이런 값이 되겠습니다. 이 next state는 사실은 여기에 있는 스토리지 엘리먼트의 인풋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개의 칼럼은 실제로의 어떤 의미에서 인풋, 컨비네이션 로직의 인풋 역할을 하고 요 세 개의 칼럼은 컨비네이션 로직 입장에서 볼 때는 아웃풋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요 표를 가지고 이 컨비네이션 로직을 설계를 하면 되겠습니다.
상태 천이도는 상태표를 그래픽으로 표현한 그림입니다. 상태는 원으로 표현하고 상태 천이는 화살로 표현하게 됩니다. 이 상태 천이도는 순차회로의 상태 변화를 그래픽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즉 방금 전에 설명했던 요 상태표를 보고 상태 천이도를 만들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상태가 0일인 경우에 현재 상태가 0일인 경우 이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 원은 각각의 상태를 표시하기 때문에 상태의 표시가 2비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0001 1011이 되겠죠. 현재 상태가 0일인 경우에 인풋이 0이 들어오면 요 앞에가 인풋이 되고 요 뒤에 표시가 아웃풋이 되겠습니다. 인풋이 0인 경우에는 출력은 1이 되고 다음 상태가 00이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상태표에 언급된 각 상태의 천이를 그래픽적으로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이 상태의 변화를 한눈으로 알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순차회로 구현 예를 가지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표로부터 플립플로버의 입력 부울 함수와 출력 부울 함수를 구하여 로직회로를 구현합니다. 사용하는 플립플로버의 유형에 따라서 입력 부울 함수가 서로 다르게 되겠습니다. 상태표가 이와 같다고 가정했을 때 현재 상태가 주어지고 현재 상태에서 인풋이 들어왔을 때 다음 상태 변화는 이와 같이 변한다고, 그리고 그때 출력은 이와 같다고 가정했을 때 실제로 현재 상태를 표현하기 위한 플립플랍의 수는 A, B 두 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D 요 꺽쇠가 있으면은 이 쐐기가 있으면은 이 레치가 되겠죠. 레치 두 개를 사용해서 상태를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에 저장된 값이 00이면은 스테이트 0가 되겠고 이 값이 01이면은 1번 스테이트 이와 같이 매핑될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에 실제로 중요한 것은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 이 세 개가 컨벤셔널 로직의 인풋이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 세 개가 아웃풋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전체적인 시스템 그림은 이와 같이 스케매틱으로 표현되기는 하지만은 블락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한다면은 아까 그랬듯이 컨벤셔널 로직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인풋이 들어가며 이 컨벤셔널 로직에 의해서 실제로 출력할 아웃풋이 생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스테이트를 표시하는 플립플랍의 엣지가 있고 이 컨벤셔널 로직에서 이 다음 스테이트를 결정하는 인풋 방정식이 나오게 됩니다. 제어 신호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현재 이 스테이트에서 플립플랍에서 저장하고 있는 현재 스테이트가 있고 이 현재 스테이트 정보가 이 컨벤셔널 로직의 인풋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그림이 이 상태표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즉 컨벤셔널 로직에서 인풋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인풋과 현재 상태의 데이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컨벤셔널 로직의 출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스테이트를 결정하는 이 시그널들, 즉 플립플랍의 인풋 방정식이 되겠죠. 요거와 아웃풋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인풋은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아웃풋은 Y가 됩니다. 즉 여기가 X가 되고 이게 Y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스테이트 정보를 표시하는 플립플랍은 요 두 개가 있습니다. 스테이트가 2비트로 표현되죠. 즉 A하고 B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하고 B가 되겠고요. 그렇죠? 지금 이 스테이트 값이 인풋 사이드로 이렇게 피드백 됩니다. 이와 같이. 그죠? 그 다음에 이 스테이트 값이 이와 같이 피드백 되고요. 요 버블이 붙어 있는 요것은 이게 Q 값이면 이게 Q 바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A 바, B 바가 되겠습니다. 요 값도 A 바 같은 경우는 사용되게 됩니다. 즉 여기서 이 컨벤셔널 로직에 해당하는 부분은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걸 계산하는 방법은 자 DA는 즉 여기에 들어간 요게 DA가 되겠습니다. DA는 이와 같이 맥스텀을 보면 요 3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DB는 2개가 되겠고 그 다음에
Y는 하나, 둘, 세 개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간략화식을 통해서 얻은 결과는 이와 같이 됩니다. 이 회로를 구현한 게 이와 같이 되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런 스테이트 테이블을 구현한 회로는 전체적으로 이와 같이 구현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스테이트를 표시하는 플립플랍을 배치하고 그 다음에 이 스테이트 표를 작성하고 각각의 인풋과 아웃풋을 이렇게 식별한 다음에 아웃풋에 해당하는, 즉 이 컨벤셔널 로직의 아웃풋이라고 하면 아웃풋과 이 넥스트 스테이트를 결정하는 이퀘이션, 즉 이 플립플랍의 인풋 이퀘이션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생성하면 되겠습니다. 이 생성하는 이 회로가 이 부분에 해당되고요. 그래서 순차 회로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FSM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FSM은 파이나트 스테이트 머신이라고 해서 상태의 수가 유한한 추상적인 기계 모드를 말합니다. 상태 천이도로 동작을 표현하게 되고요. 이러한 FSM의 유형에는 무어 머신과 밀리 머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FSM 유형인 무어 머신과 밀리 머신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어 머신은 출력이 현재 상태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파이나트 스테이트 머신입니다. FSM입니다. 이와 같이 출력은 실제로 아웃풋 로직에서 만들어지는데요. 이 아웃풋 로직을 결정하는, 즉 아웃풋 로직의 인풋은 현재 스테이트만 가지고 합니다. 즉 인풋 값은 아웃풋 값을 결정하는데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밀리 머신은 출력이 현재 상태와 입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파이나트 스테이트 머신입니다. 즉 아웃풋 값이 아웃풋 로직에서 결정되는데 아웃풋 로직의 인풋은 이 두 개가 됩니다. 즉 현재 상태와 인풋 값이 이와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와 같이 무어 머신과 밀리 머신은 큰 차이가 있게 됩니다. 무어 머신과 밀리 머신의 큰 차이는 이 인풋의 사용 여부가 되겠습니다. 즉 출력 값을 계산할 때 인풋이 사용되는지 여부가 이 두 가지 타입을 구별짓는 가장 큰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무어 머신과 밀리 머신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했듯이 위에 있는 그림은 무어 머신이고 밑에 있는 FSM은 밀리 머신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개의 FSM을 비교해 보면은 먼저 상태 수에 대해서는 밀리 머신이 좀 적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작적인 측면에서는 무어 머신이 더 안정적으로 동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무어 머신에서는 출력이 항상 클럭에 동기되어 있지만은 밀리 머신에서는 입력의 변화가 곧바로 출력에 반영됩니다. 즉 이게 무어 머신인데요. 이 출력이 현재 스테이트 값에 의해서만 결정되기 때문에 이 현재 스테이트는 여기와 같이 클락, 즉 플립플랍을 사용해서 동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아웃풋은 이 클락에 동기돼서 출력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안정적이라는 얘기죠. 반면에 밀리머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태 값뿐만 아니라 인풋 값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즉 아웃풋에 이 인풋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얘기는 인풋 값이 이렇게 변하면은 이 변화된 값이 이 라인을 타고 출력에 그대로 반영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무어 머신이 밀리 머신보다는 좀 더 안정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반응 측면에서는 밀리 머신이 입력에 더 빠르게 반응합니다. 당연하겠죠. 인풋의 변화가 그대로 출력에 반영되기 때문에 무어 머신에 비해서 밀리 머신이 더 빠르게 반응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순차회로 설계 절차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계 순서는 순차회로의 동작을 사양서로 정의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양서에 정의된 동작을 분석해서 상태표 또는 상태 천이도를 작성하고
이 상태표와 상태 천이도를 사용해서 동작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상태표의 상태에 바이너리 코드를 할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용할 플립플롭의 유형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상태표에서 플립플롭의 다음 상태, 즉 next state 값을 결정하는 플립플롭의 입력 회로를 설계하게 됩니다. 조합 회로 설계 방식을 적용해서 입력 회로를 설계하게 됩니다. 즉 상태표를 참조로 해서 입력 회로를 설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다음 단계에서는 상태표에서의 출력 신호를 결정하는 출력 회로를 설계하고 플립플롭의 입력 회로와 출력 회로를 최적화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플립플롭과 로직 게이트를 사용해서 순차 회로를 최종적으로 완성하게 됩니다. 완성된 순차 회로에 대한 동작 검증 및 동작 주파수를 결정하는 것이 마지막 단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태 코드 할당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코드 할당이라고 하는 것은 상태 천이도에 정의된 개별 상태들의 이진 코드를 할당하는 것입니다. 이 할당된 이진 코드를 사용해서 상태를 식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태 코드 할당 시 고려할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상태 천이도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하드웨어 비용과 소비 전력 등을 고려해야 됩니다. 상태 코드 할당에 필요한 하드웨어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상태 코드 할당에 필요한 플립플롭의 수 플러스 입력 신호 생성에 필요한 조합 회로의 복잡도가 하드웨어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비 전력이 되겠습니다. 상태 천이 즉 상태 코드가 변화에 따라서 소비 전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즉 상태 코드 비트 변화에 비례해서 소비 전력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태 코드 변화가 00에서 01로 변하는 경우 또 11에서 00으로 변하는 경우 각각에 대해서 비트 변화와 소비 전력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상태 코드가 00에서 01로 변하는 것, 즉 상태의 트랜지션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것을 가정한 겁니다. 그 다음에 11 상태에서 00 상태로 변하는 경우 비트의 변화는 이 경우에는 한 비트가 변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두 비트가 변합니다. 즉 1이 이와 같이 MSB 쪽 1과 LSB 쪽 1이 같이 변하게 되는 거죠. 즉 소비 전력은 상태 코드 비트 변화에 비례해서 증가하기 때문에 소비 전력은 이 비트 체인지의 양에 따라서 변하게 되겠습니다. 한 비트가 변화했기 때문에 한 비트를 변화했을 때 소비되는 소비 전력을 1이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두 비트가 변하는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계산해서 2배 정도의 소비 전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상태 코드 할당 방법으로 첫 번째로 카운팅 오더 할당 방법이 있습니다. 각 상태에 카운팅 순서로 비트를 할당하는 방식이 카운팅 오더 할당 방식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00 다음에는 01 그 다음에는 10 그 다음에 11 순으로 카운팅 순서대로 스테이트에 비트를 할당하는 것입니다. 이 할당 방법은 가장 간단한 할당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각 스테이트에 대해서 00, 01, 10, 11로 상태 코드를 할당하는 방법이 카운팅 오더 할당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할당 방법은 그레이 코드 할당 방법이 되겠습니다. 각 상태의 전이 순서에 따라 상태 코드의 비트 변동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코드를 할당하는 것이 이 그레이 코드 할당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00에서 다음 스테이트는 01, 그 다음 스테이트는 10, 그 다음 스테이트는 11, 그 다음 스테이트는 10 순으로 각 상태 변화에 따라서 빗 체인지가 한 비트 정도, 한 개 정도만 발생하는 식으로 코드를 할당하게 됩니다. 즉 00에서 01로 상태가 변동하면은 한 비트만 변했죠. 즉 최우측에 있는 비트가 0에서 1로 변했습니다. 그 다음에 01 상태에서 11로 변하는 경우에는 상위 비트가 변했고요. 11에서 10으로 변하는 경우에는 하위 비트가 변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레이 코드를 할당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소비 전력을 좀 줄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상태 전이가 랜덤인 경우에는 카운팅 오더가 유사한 문제가 있긴 합니다. 상태 전이가 이와 같이 정해진 순서대로 00, 01, 11, 10으로 되는 경우에는
비트 변동이 최소화돼서 소비 전력을 최소화할 수 있지만은 상태 전이가 랜덤하게, 즉 00에서 10으로 갔다가 다시 10에서 뭐 11로 간다든지 11에서 00으로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상태 전이가 랜덤하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앞에서 설명한 카운팅 오더와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상태 코드 할당 방법은 원핫 코드 할당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각 상태당 하나의 플립플롭을 할당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상태의 수가 n이라면 n비트의 상태 코드를 생성하게 되겠습니다. 즉 상태가 이 예에서는 상태가 4개인 경우인데요. 즉 n이 4인 경우를 예를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상태가 0001이라면 두 번째는 0010, 그 다음에는 0100,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1000. 이와 같이 상태 코드가 실제 상태수에 일치하고 그 상태수가 각 상태 코드가 각 상태수를 하나하나 1대1로 매핑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태 코드에는 항상 하나의 1만 있게 됩니다. 자, 요게 스테이트 0라고 하면 스테이트 1, 스테이트 2, 스테이트 3가 되겠죠. 이와 같이 상태 정보가 이 비트 코드에 한 비트로 이렇게 표시되는 이러한 방식으로 비트를 할당한 것이 원핫 코드가 되겠습니다. 이 원핫 코드 할당 방식의 장점은 상태를 디코딩하는 회로가 굉장히 간단하다는 것입니다.